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30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자,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오늘은 키워드를 먼저 공개하기에 앞서서 미증시에 대한 차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하루의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주일의 간격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이 박스권에 대한 상단을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스권의 하단을 어디에 둘 것인가 1차적으로 했을 때 의심 구간, 그리고 현재는 그 의심 구간을 지나가서 다음 하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에 대한 하락이 좀 급하게 연출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제 미증시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이야기들도 상당히 컸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좀 변동성을 크게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좀 브레이크 역할을 어제까지는 기대를 했으나,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장중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내부적으로 했을 때 단계적 봉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좀 리스크를 좀 크게 키우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일부의 지역에서는 봉쇄령을 해제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수요, 공급, 그리고 시장에 대한 경기 둔화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무겁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도 가장 악재는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환율 포인트를 어제 잡아드리기도 했었었죠. 자, 오늘 뭐 비슷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외국인입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꼬집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적으로 역시나 외국인의 역할, 수급 방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이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경계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했을 때 달러화에 대한 강세 지속이 신흥국에 대한 통화 약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의 긴축 부담이 시장에 압박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한 달여 동안에 1,200원 선에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30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포인트가 된 것처럼 미증시 내에서는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둔화, 가장 큰 이유를 중국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자료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중국에서는 지금 봉쇄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상하이 지역에서 단계적인 봉쇄령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중요한 대도시 위치에서 봉쇄령이 진행하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산업 회복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여기에서 선전시가 먼저 봉쇄가 되면서 글로벌 전체, 중국의 제조업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리스크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중국에 대한 셧다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의 셧다운, 사실 제조업에 대한 경기 둔화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거는 중국 내부적으로 했을 때 소비에 대한 회복이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소비가 회복이 주춤되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봉쇄령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중국 내부에 있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 경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소비에 대한 속도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PMI 지수도 상당히 지난달부터 해서 급격하게 좀 고개를 내리는 모습인데요. 자, 이 모습들 때문에 경기 위축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 본다라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과 코스피가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좀 내수주들,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이기 때문에 은행주, 보험, 이와 같은 금융주들을 보던가, 아니면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주들, 그리고 최근에 내수주 섹터로 했을 때 음식료 기업들. 자, 이들 기업들에 대한 색깔을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들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최근에서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수출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제가 어제 환율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자, 차라리 시장이 어려울 때 이 환율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수출 기업들을 보자라고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 섹터로 본다라면은 가장 큰 산업으로 했을 때는 우리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중요한 게 의료기기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포인트는 음식료라든지 뭐 보험, 금융주, 은행주들에 대한 섹터보다는 수출에 대한 다음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가 이 수출입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항상 이제 월 초에 수출입 동향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죠. 자, 수출에 대한 동향은 상당히 큽니다. 지난 코로나 위기 속보다는 회복이 상당히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무역 수지에 대한 주지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수입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좀 결과가 나왔다. 좀 반대로 보면은 환율에 대한 환경, 외국인의 수급이 차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수출 기업들에 대한 포인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와 같은 키워드에서 준비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추천주는요, 클래시스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포인트 들으면서 음식료라든지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드렸었는데 오늘은 수출 중심으로 해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클래시스를 보기에 앞서서 최근에 움직임이 강했었던 또 외국인들이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가장 강했던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시장과는 다르게 우상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미용 의료기기 회사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수급도 한번 비교해서 본다라면은 최근에 시장 환경보다는 강하죠.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차트를 본다라면은 지금 루트로닉. 자, 이 종목도 사실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관리 종목 해제라는 이야기로 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었었고, 자, 하지만은 뭐 미용 기기에 대한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 상승 방향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도 최근에 와서 수급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 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비슷한 종목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상승 방향 이미 각도 잡고 있죠. 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이기도 하지만은 뭐 필러라든지 이로와 같은 의료용품에 대한 수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클래시스 함께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비슷한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하이로닉. 최근에 와서는 빠르게 거래량 유입되면서 변동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휴럼도 있습니다. 그리고 TNL 이와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거래량 유입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클래시스까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사실 뭐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알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리프팅 기기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슈링크라고 이 단어를 많은 여성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슈링크 미용 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슈링크라는 명명은 병원에 공급되는 이 제품이고요. 슈링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해서 에스테틱 사업에도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체 매출은 병원 쪽으로 제품 공급하는 슈링크에 대한 매출의 의존도가 높은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가 지금 슈링크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새로운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신제품에 대한 출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것을 내놓았는데요. 제가 이 슈링크에 대한 추이 자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의료기기 쪽에서의 슈링크에 대한 이 네임밸류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뭐 시장 점유율이 큰 거는 슈링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내는 거는 슈링크 유니버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신제품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가 한 달 동안의 판매량이 이만큼 올해 초반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추이라면은 지금 클래시스에 대한 앞으로 슈링크 신제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기업에 대한 새로운 장비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좋은 것에 따른 이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수도 있겠다. 자, 내용을 돌아가 보시면요. 제가 세 번째 내용에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새로운 장비 도입으로 인해서 에스테틱이라든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장비 도입으로 인해서 소모품에 대한 추이가 좋아질 것이다.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를 건네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추이를 말씀드렸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추이에 대한 변화, 곡선, 그래프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마지막 자료 화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 소매품에 대한 추이가 견고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 또한 지금 수출 기업으로서 외국인의 수급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추이도 견고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주가 추이하고요. 수급 그리고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시 보여드린 것처럼 추이가 상당히 우상향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은 21선에 서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처럼 지금 시장에서 찾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다. 물론 이제 블록딜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상향적인 자리에서 매수 접근 이야기 드리겠고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21선에 대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신고가 돌파해서 29,000원 라인대까지 소개해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21선까지 분할 접근하신다면은 손절 라인대는 2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렵다고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기서 투자에 대한 변화, 패러다임을 빠르게 준비하신다면은 이와 같은 외국인들이 찾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